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질타를 국회는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회방을 놓고 있고 16일까지 만든다던 특별법도 여당의 버티기에 막혀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여당 정책위 의장이 공식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유가족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길거리 구구단체 회원들이 해오던 망발입니다. 당시 당 지도부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국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자, 어떤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라며 국가가 일단 피해액 전액을 대납해주고 절차를 거쳐 받는 설계만으로도 특별한 특례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장은 이어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발언이 당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참석자 누구도 제지하거나 대신 해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상 문제만 언급한 주호영 의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인간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그럼에도 참사를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라고 논평했습니다. 자, 그런 발언을 직접 하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특별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세월호 TF 간사들의 이른바 2+2 협상. 오늘 낮에도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만 여전히 성과는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데요. 어제 밤샘 협상에서는 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포함시키고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며 절충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 측은 수사권 부여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낮 협상 재개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안에 반드시 결론을 해야 한다며 협상을 촉구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특별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밤 9시 2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정대로면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겠군요. 자, 유병헌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들이 열렸죠.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신이 수색 지역에서 발견된 데다 명확한 유류품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질타했습니다. 전해철 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변사체 보고서를 봤냐고 거듭 물으며 유류품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다면 그것을 작성했던 경찰이나 검찰은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 수준이다. 컨트롤타워나 관장은 누가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6월 12일 전에 시신이 있었다는 지역 주민의 증언을 공개하며 최초 발견 시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4월달, 지금 6월 12일보다는 훨씬 앞일이다. 예. 처음에 발견했을 때가, 그때가 이른봄이었겠네요, 그러니. 이른봄은 아니고, 예. 이른봄은 아니고, 하여튼 남의 일이라, 그 날짜를 기억을 안 하고, 메모도 안 해놨어요. 예. 근데 이병헌 사건 터지기 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던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이성한 청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은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청장은 책임을 지고 분발해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시신을 노숙자로 여겼다는 경찰을 비판하며 순천경찰서장과 전남경찰청장은 이 책임으로 직위해제됐는데 왜 이 청장은 직위해제되지 않느냐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신을 두고 유 전 회장이 아니라는 유언 비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안행위에 참석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과학적으로 100% 유병언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의 여동생인 유경희 씨 부부가 유 전 회장의 치과 주치의와 대동해 시신의 치아를 확인한 결과 100% 유 전 회장의 것이었다며 얼굴과 몸의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730 재보선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결국 그 서울 동작을이 그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야권 단일화되지 않았습니까? 사퇴한 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물러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기동민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부끄럽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후보 사퇴와 노회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 후보는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을 힘주어 말해 야권의 승리를 위해 양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기동민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존엄한 경고와 새로운 서울의 변화로 시작된 전국적인 변화의 출발,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네, 당대당 협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원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물밑에서 당 차원의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군요. 수원에서 누가 사퇴한 겁니까? 네, 수원 영통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 수원 팔달에서는 역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천호선 후보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광훈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후보의 복귀를 막아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새누리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전망됐던 재보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이 너무 늦어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완료돼 사퇴한 후보의 이름도 적혀 있어 사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정의당과 민주연합이 양보를 주고받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오히려 보수 반발표가 결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